길 안의 길, 길 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쿨극장입니다. 오늘은 57문, 남종선의 거봉, 회양선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7문 남악 해양선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해양스님의 선법은 마조 도일 스님과의 문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스님은 활륜이 깨달은 후 육조 해능 스님의 곁에서 15년간 시봉하였습니다. 그런 후 비로소 당의 선천 2년 형악으로 가서 반야사에서 주석하였습니다. 그곳의 전법원에는 마시성을 가진 도일이라는 수자가 와서 신심을 내어 불철주야 공부를 지어갖고 그 수자에 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 수자는 항상 좌선하는 것만을 고집하여 자리를 뜨는 법이 없었죠. 해양선사가 하루는 그 앉는 것만을 고집하는 그 병통을 고쳐주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선 중인 도일에게 가서 말을 건넸죠. 그대는 자선하여 무엇 하려는고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도일 스님이 대답합니다.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남악 해양선사는 가만히 그 도일 스님을 쳐다보고 있다가 저쪽으로 가더니 한 10여 분 후에 벽돌을 하나 집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일 옆에 딱 앉더니만 돌에다 대고 그 벽돌을 푹푹 갈았습니다. 참 희한한 분이 다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앉아서 계속 자선을 하지만 궁금하잖아요.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고 온종일 그걸 갈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도일이 물었습니다. 스님, 왜 벽돌은 갈아서 무엇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남악 해양 스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고자 하네. 그러니까 마조 도일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스님,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해양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헐!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한다면 자선을 한다고 해서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마조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스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하겠느냐, 수레를 때려야 하겠느냐. 마조 도일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남악 해양선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는 자선을 배우는가, 아니면 앉아서 부처되기를 배우는가? 만일 자선을 배운다면 자선은 앉고 눕는 데 있지 않고, 만일 앉아서 부처되기를 바란다면 부처는 일정한 형상이 아니다. 머금이 없는 법으로 대하여 취하지도 버리지도 말아요. 그대가 만일 앉아있는 것으로 부처를 하면 그것은 부처를 죽이는 일이고, 앉아있는 것으로 자선이라고 집착한다면 결코 선의 이치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말 끝에 마조사님은 크게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악 해양과 마조 도일의 선문답은 관념상에 빠진 부처를 구하고
자선의 겉모양에 치우친 그릇된 수행을 경기하는 가르침이죠. 선종사에서 남악해양의 위상은 해능 당대와 그 제자시대 남종의 정통이었던 합택종을 제치고 마조 도일의 홍주종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해양이 하게 됩니다. 즉 조사선 시대의 서막을 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선은 앉거나 눕는 모습이 아니죠. 앉거나 눕는 모습에 집착한다면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조는 남악해양선사와의 문답 이후에 자선만을 고집하던 생각을 버리고 행주 자화 가운데서 여일하게 화두를 참고하게 되죠. 이것을 본 해양스님은 일찍이 육조 해능스님이 예언했던 바를 따라서 도일에게 마조라는 호를 지어줍니다. 육조 해능스님이 법맥을 이은 남악해양선사는 남종선을 크게 떨쳤죠. 특별히 그의 문화에는 기라성 같은 일대 종장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뛰어난 종장으로는 마조 도일스님이 있었는데 도일스님은 해양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후 남종선을 크게 떨치게 됩니다. 우리가 중국선을 크게 발흥시킨 분을 육조해능이라고 한다면 그 중국선을 가장 중국식으로 크게 발전시킨 분을 마조 도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조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다릅니다만은 중국 조사선의 효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남악해양의 선시 가운데 한 편을 소개해드리면 해주에 있는 소가 풀을 뜯어먹는데 익주에 있는 말이 배가 부르다. 천하에 이름난 어원을 찾았더니 돼지 왼쪽 어깨에 뜸을 뜨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주와 익주는 중국의 지명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소가 풀을 뜯어먹는데 부산에 있는 말이 배가 부르구나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겠죠. 멀리 떨어진 두 곳에 소와 말이 있었어. 해주의 소가 풀을 뜯어먹는데 익주의 말이 배가 부르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물론 선에서는 생각을 일으켜 궁리하려는 것을 금기하죠. 육조의 적선 남악해양선사의 송인 이 시는 만법이 하나의 근원에 돌아가 모든 격식을 벗어버려 공간 개념이나 심지어 종의 개념까지도 없다는 절대 진리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하의 명인을 찾았더니 돼지 어깨에 뜸을 뜨고 있다는 말도 명의가 병을 고치는 말을 무색하게 해버리는 말이죠. 절대 깨달음의 세계는 흔히 말하는 무사, 일이 없는 세계이겠죠. 남악해양선사의 최대 업적은 선불교의 심요인 도노와 평상심을 마조에게 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평상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겠지만 남악해양과 마조 도일 사이에 좌선과 벽돌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문화는 경덕전 등록, 조당집, 벽암록, 그리고 불교전기 문화연구소가 편찬한 인물 중국 선종사 상편
오경훈 교수가 짓고 서동각 교수와 이남영 교수가 같이 옮긴 선악의 황금시대, 그리고 일지 스님이 지은 백문백답, 선불교 강좌편이었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